예,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뭐 저를 모르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소개 없이 그냥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뭐 인간관계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시간 동안 말씀을 나눌 텐데, 저는 뭐 인간관계에 제가 잘했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는 직장 생활할 때부터 제가 좀 깨달았던 부분도 있고, 한 30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사업은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카네기 인간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덱스터의 시스템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강의가 좀 딱딱하죠. 강의가 딱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좋은 시 하나를 좀 먼저 소개해 드릴까 싶습니다. 김상현님의 세월이라는 그 시예요. 저희가 다녔던 한국투자신탁의 카톡방에, 오비팀들 카톡방에 올라온 글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 소개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시기냐면은 까마득히 어렸을 때 누워서 별을 세고, 그보다 조금 커서는 뜰하게 꽃송이를 세고,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돈을 세다 늙어버렸다. 가슴에 꽃이 시들고 꿈을 잃어버린 지금 그저 가난할 뿐. 이런 내용이에요. 저도 어린 시절, 청년 시절까지 사실 가난하게 제가 가난했던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아마 항상 가난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느 날부터인가 돈을 세다 늙어버렸다. 아마 은행원들이 다 그렇지 않겠어요? 남의 돈 세다가 훌쩍 늙어버리다 보니까 이제 젊음도 다 가고 결국은 꿈도 잃어버리고 지금은 가난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런 시기를 왜 우리 동해 카톡방에 올렸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문득 좀 가슴이 찡했어요. 그러나 저는 오래전서부터 이 사업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꿈을 지금까지 키워왔고, 꿈을 위해서 살아왔고, 또 그저 가난한 게 아니라 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도 아마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제 좋은 인간관계를 하려면 이런 이제 주제가,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시작이 되겠는데, 좋은 인간관계를 하려면 이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면 될까? 뭐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죠. 이거는 이제 카네기 인간관계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를 해봅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뭐 어떤 그 인간관계가 어떤 특별한 공식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래도 많은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요런 기준을 해서 우리가 움직여준다면은 그래도 관계를 잘 할 것이다. 이런 이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상대방을 보석처럼 대하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내 자신도 보석이다라고 인정을 하라. 나 자신도 보석으로 인정을 하라. 그래서 남이 나를 무시하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하면서 왜 내 자신이 자신을 무시하면 왜 관대할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겠죠, 이게. 그래서 이 자존감을 높여줘야 돼. 그리고 인간관계의 출발이에요. 자존감을 높이는 건 인간관계의 출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근데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그렇지 못하잖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자존감을 높이지 않으면 자신감이 생기질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남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나의 자존감을
인정하는 것부터 인간관계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보석이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어떤 이 자존감을 좀 높이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오래전에 한 30여 년 전에 저희 고객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어떤 강사가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한 이야기가 참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그 강사가 뭐라고 했냐면 한 만난 인연은 평생 은인처럼 생각하라. 이게 한 거의 35년 전에 제가 어느 강사가 저희 직장에 와서 강의했던 내용인데 지금도 이걸 잊지 않고 있는 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제가 직장 생활도 해왔고 또 우리 사업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개개인의 어떤 가치 존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지녔다는 거죠, 각자들이.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듯이 그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가 없던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으로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야 된다. 나의 존재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5억 명 정도 되니까 75억 명 중에 한 명이죠. 유일한 나 한 사람. 그러면 한 분 한 분이 참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참 대단한 사람으로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꿈의 실현 과정이 존재 가치의 실현 과정이다. 이런 말도 여기에 이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강의를 인간관계에 대한 강의를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겸손, 정직, 신뢰, 책임감, 도덕성, 배려, 평상심 이런 부분들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무한 책임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또 한 번 우리가 또 강조해보고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어떤 시금석이다. 시금석이라는 말은 가치나 능력이나 역량 따위를 알아보는 기준을 시금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서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무한 책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글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즘도 보면은 이제 뭐 축구를 하고 하는 뭐 이강인 선수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보도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축구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성도 아주 좋아야 된다. 인성을 갖춰야 된다. 어제 뉴스 요즘 계속 회자되고 있는데 LA 다저스 팀이 이제 한국에 왔잖아요. 예? 그 일본의 그 오타리라는 선수 계속 여러분들 보고 계신데 1조 원의 사나이 해가지고 이 10억의 연봉을 1조 원을 받고 계약 선수 중에 최고 많은 연봉을 받은 선수로 회자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굉장히 운동도 잘하고 스타이면서도 굉장히 이 인성을 갖춘 선수다라고 매스컴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극찬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뉴스를 봐도 정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1조 원의 사나이인데도 건방지지 않고 굉장히 이 겸손한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아내 같은 경우도 그 1조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9,000원짜리인가 잘해서 나오는 이 핸드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뭐 대서특별하고 그런 거 보면은 물론 뭐 4, 5만 원짜리 핸드백만 있겠습니까? 뭐 언론에 비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보는 첫 인상은 굉장히 겸손하고 그 다음에 검소하고 그 다음 운동도 잘하고 이런 선수들이 많은 뭐랄까요? 그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국가의 어떤 명예도 높이고 자신의 어떤 그 이미지도 좋게 해주고 이런 부분이 우리 사업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참고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네 번째는 이제 어떤 그 인간관계 중요한 마음가짐 중에서는 미소하고 친절을 또 꼽고 있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소 띄우고 항상 친절하면 참 좋죠. 내가 그렇게 보여주면 상대방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근데 뭐 그것도 좋아지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은 내가 건강해도 좋아요. 항상 미소를 띄우고 항상 친절하게 내가 대하면요, 내 마음도 평온을 찾으면서도 내가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상당히 그 마음도 평온해요. 예.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좋은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상대방에게는 보약 같은 친구라는 노래가 있듯이 상대방에게는 정말 보약 같은 영역이에요. 내가 미소를 띄워줬을 때 상대방이 좋아하고, 그죠? 친감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에게도 정말 고객을 만나고 또 사업을 하는 관계를 하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웃음은 기적을 낳는다라는 책의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마음속에 불만이나 걱정을 안고 있는 사람은 결코 웃지 못한다. 맞죠? 네. 웃음은 마음이 편안하고 자신감, 여유가 생길 때 나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요. 시간적인 자유를 누리고 건강을까지 갖게 되면요,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여요. 근데 모든 고민과 수심에 쌓이거나 하면 미소가 나올 턱이 없죠. 예. 특히 뭐 젊었을 때는 뭐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해보지만 이제 나이가 한 50 후반 이후부터는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고 가정에서도 웃음을 잃게 되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건 아주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미소와 친절을 대하라는 건 다 알면서도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우리 경제적인 안정이 안 되거나 또 시간적인 뭐 압박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건강이 안 좋다거나 하면은요, 웃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주변에 아름답게 보이질 않아. 뭐 단풍이 들어도 아름답지 않고 봄에 꽃이 펴도 절대 그 꽃이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인생을 뭐 이렇게 조금 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아서 정말 50 이후에 노후에는 정말 뭔가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다. 결국은 아메이 비즈니스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어떤 비즈니스도 저는 뭐 성공하면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아메이 비즈니스만이 저는 정말 인쇄 수입,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평생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는 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눔, 뭐 이런 모든 부분, 여행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 사업에서 많이 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뭐 식당을 잘 되는 식당 같은 데는 가보면 돈은 많이 버는데 정말 정신없이 바쁘더라고. 60, 70, 80까지도 일을 하세요. 쉬는 날도 없어. 어떻게 보면 참 저는 안쓰럽기도 해요. 한 번 살면 끝인데 어떻게 보면, 그죠? 돈은 벌긴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시간적으로 자유를 못하고 여유가 없고 그 다음에 여행 한번 제대로 못하고 자식들은 좋아지겠죠. 또 자식들 이어서 또 그 일을 또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게 우리가 살아왔던 보람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나마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되면 안 되겠지만은 정말 저는 아메이를 우리가 오랫동안 하면서도 감사한 건 뭐냐면 사실 뭐 여러분들 한 10년만 열심히 하시면은 경제적으로 안정돼요. 그냥 파운드 다이아몬드 정도 돼도요 경제 안정이 됩니다. 여행 1년에 두세 번 꼬박꼬박 가요. 그죠? 위트를 공부하니 건강 얼마나 건강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이게. 근데 항상 우리가 아티스트 공부하면서 피부 관리도 또 배우고 또 발라야만이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 파트너들 계속 만나고, 항상 꿈을 키우고, 그죠? 참, 단, 일도 버릴 게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업이. 그래서 저는 참 이 사업을 만난 분들은 정말 행운하다. 축복받은 분들이라 내가 늘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외의 웃음은
가식에 가깝다 그러는데 인위적인 미소를 하더라도요, 그냥 항상 웃는 연습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 이런 부분에 저도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나도요, 사실 저는 잘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해.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공유를 하자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노력해보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미소와 친절은 굉장히 첫인상에도 이 큰 영향을 미쳐요. 사람의 인상은 3초 만에 결정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언제나 미소를 띄는 모습을 보이는 거 참 좋겠는데, 보면은 잘 웃는 분들이 계세요. 딱 그런 분들은 참 부럽거든요. 예. 항상 웃어. 예. 어떻게 보면 실없는 것 같은데 어쩌거나 웃는 분들은 정말, 야, 저분은 어떤 마음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부럽기도 하고 안 돼 잘. 예. 그죠? 근데 어쩌거나 이 상대방 많은 사람에게는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 무조건 웃도록 하라는 거예요. 가식이라도 웃으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감정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행동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웃음이 나오는 것은 감정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지만, 그냥 웃어보면 감정도 좋아진다는 뜻이겠죠? 그냥 내 기분이 안 좋고 속이 상했다 하다 그냥 웃다 보니까 감정도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리더들이 어떤 역할이 아닌가. 여러분들 사업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내가 속상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해결되는 건 없잖아요. 그래도 거울 보고 내가 미소를 띄고 웃어보면요, 어느덧 내 마음이 평온을 갖게 돼요. 그런 걸 자꾸 훈련을 하면은 아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웃고 있는 입에는 비판이 없고 무섭게 담은 입에는 낙관이 없다. 웃지 않은 사람은 100만 불을 은행에 예금해 놓고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식이 없는 웃음은 상대방의 우정을 끌어내는 마법의 스위치다라고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웃음은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한번 웃어보는 거, 속상하고 안 속상하고 떠나서 그냥 많은 분들은 그냥 좋은 미소로 보여주려고 노력해보는 거. 요거 오늘 한번 오늘서부터 실천해보는 게 어떨까? 그죠?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요거 하나만이라도, 그죠? 그럼 아마 좋은 소식도 올 것이고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인간관계 연구 사례를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좋은 관계의 연구 사례는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 이 내용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왜 이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이 10,0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이 연관 분석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기술적인 훈련과 두뇌 훈련은 성공 요인의 15%밖에 차지하지 못한대요. 예. 그런데 뛰어난 대인관계 능력은 85%에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다 기술적인 훈련과 두뇌 훈련까지 합쳐진다면 뭐 더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의 성공 원인은 15%에 불과하지만 뛰어난 대인관계 능력을 가진 사람은 85%에 이 차지한다는 거 보니까 인간관계가 얼만큼 중요한가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 그다음 또 한 연구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해고당한 사람들 4,000명을 조사해 봤어요. 해고당한 사람들을. 그랬더니 직무수행 능력이 문제가 돼서 해고된 사람은 10%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400명 정도. 나머지 3,600명은 뭘까? 대인관계 원인이 있다. 90%가. 이것이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이제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대인관계 장애물은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성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게. 저도
뭐 부끄러운 얘기 같지만 뭐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못 돼요.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인 편입니다, 제가. 남 앞에 나서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성격 가지고 내가 암해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쩌건 남 앞에 나서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길이 없어. 옛날 사람 만나봐야 뭐 사업도 다 알려봤고 제품도 뭐 쓰는 사람 쓰고 안 쓰는데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이제 이렇게 만나보려고 네, 다양한 어떤 단체에 등록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자꾸만 그 임원을 자꾸만 맡기려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난 굉장히 싫어하는데 임원을 자꾸 맡기려고 해서 나중에는 거부할 수 없어서 제가 한 3곳에 그냥 수용 의사를 표시했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왜 이걸 내가 이 수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냐면은 성경은 불편한 곳에 있다고 하는데 내가 좋은 것만 계속 이제까지 해오지 않았는가 이게. 그냥 아메이 외에는 다른 걸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30년 동안 오로지 아메이. 다른 모임에 오고 다 제가 끊고 오로지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성공은 해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인관계에 굉장히 제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소비자들도 만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단체나 취미생활 하면서 난 조용히 그런 생활을 하려고 했더니 저한테 그런 자꾸만 좀 부탁이 들어와가지고 맨 처음에 거절하다가 이걸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왜냐? 나도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좀 사람도 만나고 또 이 관계를 좀 개선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수용을 좀 하면서 그네들하고 관계를 돈독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제시 스탈이라는 사람이 조직원들의 불만 원인에 대한 발견한 내용입니다. 7가지 원인 발견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파트너들, 소비자들, 아니 스폰서의 관계가 아마 여기 7가지 사항에도 다 부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시 스탈이라는 사람들이 조직원들이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을 7가지 내용을 사례를 발췌한 거예요. 첫 번째는 자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불만의 요인이 된다는 거죠.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스폰서가 이제 어떤 그룹을 이끌어 갈 때 여러분 하나의 파트너들고 여러분 나중에 또 그룹을 이끌어 가겠죠. 그러면 강사 선정도 있을 거고 뭐 추천할 때도 있고 그러면은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스폰서의 불만도 생길 수 있고 파트너의 불만도 생길 수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부분.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이제 누구나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백의종군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 사례를 많이 듣죠. 이순신 장군이 사실은 많이 모함에 이제 모함에 이게 당하면서 그 직책에서 떠난 그런 사례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백의종군을 하면서 그 권율 장군의 이 군사 고문역까지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절, 모함을 겪었던 그런 시절에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서 자기는 모든 것을 백의, 백이라는 것은 벼슬 없는 옷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벼슬 없이 벼슬이 없는 옷, 종군 끝까지 나는 헌신한다는 뜻이에요. 벼슬 없이 내 조직에 끝까지 헌신하는 뜻이 백의종군이라는 뜻인데 그 백의종군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왜 여기서 우리가 예를 제가 들을까요?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어떤 내 제안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내 의사에 반할 때 불만을 갖게 되죠. 이런 생각은 접으라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하고 더 내 역할을 찾아서 봉사하고 이랬을 때 훗날 그분들이 더 크게 발탁되고 더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직원으로서 어떤 때는 스폰서는 다양한 파트너들을 이렇게 이끌면서 그룹을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까 할 때가 많겠죠. 그럴 때 내가 이런 강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스폰서는 나를 발탁 안 했어. 그때 불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그걸 채택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그냥 내가 스스로 봉사도 한번 찾아도 한번 해보고 그런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분 다시 더 큰 일을 맡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좀 많이 봤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줄을 이뤄요. 예. 그래서 우리 사업도 관계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 그룹의 이런 일들이 상당히 보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괴로운 처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 자, 자신의 괴로운 처지를 누군가 인정 안 해줘. 일단 불만이 생기는 거죠. 예. 왜 나만 일을 시킬까? 나만 왜 봉사를 할까? 이럴 때 이제 괴롭죠. 이런 때는요, 무조건 인내하세요. 불만을 표현하지 마시고요. 인내하세요. 인내하세요. 참고 그냥 가는 거예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괴로운 처지 있을 때는 이해 못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여러분들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함께 하세요. 그럼 언젠가 반드시 좋은 일이 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제안을, 자신의 격려를 해주지 않을 때, 나를 격려를 해주지 않아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그룹에서 좋은 일을 했는데 불구하고 스폰서가 모르는 척하거나 아니면 격려를 안 해줘. 물론 이 모르고 못할 때도 있겠죠. 그건 너무나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잊어야 돼요. 내가 한 거에 잊고요. 그냥 내가 한 거 그룹에 대해서 봉사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내가 앞으로 그룹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생각을 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런 어떤 격려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봉사한 거에서 칭찬을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불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네 번째는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을 비난을 할 때 이거는 어쩌거나 안 돼요. 이거는 스폰서 이런 행위 있으면 안 돼요. 그래도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인내할 필요가 있어요. 인내하셔야 돼요. 네 번째, 자신의 의견을 묻지 않을 때 이때도 불만의 요인이라는 거죠. 묻지 않으면 않는 대로 그냥 언젠가는 받아들이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자신에게 진척사항을 알려주지 않을 때 이거는 이런 어떤 우리가 사업을 이제 하다 보면 수동적인 자세를 갖지 말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요. 내 자신에게 진척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그냥 가서 알아보려고 하면 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내 사업인데 이걸 스폰서가 왜 나한테 진척사항 안 알려지? 스폰서 파트너한테 보고 합니까? 아니 파트너가 스폰서한테 보고를 합니까?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다를 때는 스폰서한테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한번 해보는 거고 그 진척사항에서 굳이 여기서 상사 관계도 아닌데 상사와 부하 관계도 아닌데 뭘 보고받는 관계 아니잖아요. 내가 적절히 나서면 된다. 이런 것도 일반 조직에는 불만 요인으로 남는다는 것이죠. 이게. 그 다음에 편파적일 때 이것도 안 되죠. 스폰서든 파트너든 편파적인 것은 별로 옳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 편파적 편자가 무슨 편자냐? 가를 편자예요. 지금 여러분들 한자로 제가 써서 설명드릴 수 없지만 옥편을 찾아보면 가를 편자입니다. 가르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스폰서가 누구는 예쁘고 누구는 안 예쁘고 이렇게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는 사업을 잘한다 해서 칭찬해주고 사업을 못한다 거기다 불만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겠죠. 그건 믿음이 부족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5살 애를 낳았어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다 잘 살아. 5째가 못 살게 되면 어떨까요? 큰 놈한테 얻어다가 막내를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걸 알면서도 믿음을 줘야지. 형제라면. 그걸 가지고 왜 내 걸 뺏어다가 막내한테 주냐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형제가 아니에요. 그건.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모를 믿고 스폰서를 믿어줬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무마가 돼. 믿어줘야 돼요. 편해. 한쪽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답니다. 이게 절대 그런 일이 없어. 왜냐면 스폰서는요 6명이 커야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배기 싫다고 해가지고 미워한다고 해서 한 사람을 내가 제껴놓으면 절대 다이아몬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을 미워하겠습니까? 편견과 편애라는 것은 없어. 스폰서한테는 몰라?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믿어줘야 돼요.
그리고 스폰서가 모르면 또 소통을 해서 서로 알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오해를 하거나 틀어지거나 그러면 본인이 사업이 힘들어지고 그룹 전체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편애, 편식, 편견, 편청 이것도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이 불편, 중형에 남는 말이에요. 편을 가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불편한 마음, 내가 편치 않다는 뜻이 아니고 편을 가리지 않는, 가릴 편자, 가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 중형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는 편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요, 은행원 생활을 하면서 참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인정도 받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인사발령이 나는데 나를 발탁 인사를 할 거라 생각했는데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상당히 불만을 갖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조직에 열심히 노력했는데 많은 사람이 자타가 인정하는데 왜 나를 승격을 시켜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 너무 부끄러운 거야. 이게 과거가 위에서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승격시켜주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인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직관리 능력, 위기관리 능력 이런 게 다 볼 줄 알아야 돼. 위에 상사는, 사회 경험이 많은 성공자들은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만 열심히 했는데 진급시켜주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 근데 나는 내가 일만 열심히 하면 진급도 해주고 막 하는 줄 알았어. 나름대로 속으로 불만을 내가 가졌지만 겉으로는 불만을 표시 안 한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속으로 굉장히 불만을 가졌던 직장 생활을 했던 그런 부끄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내가 나이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다 보여요. 이제 PT 수준에서 보이고, M1 수준에 보이고, 다이아몬드 높이에서 보이고, 그 다음에 수석 다이아몬드 높이에서 보이고, FC 높이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 크기 높이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러니까 어떨까요? 그냥 믿고, 여러분들이 스폰서 믿고 함께 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거 이해 안 갈 때는 스폰서 만나가지고 그냥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혼자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 제이슨 스타일의 이 7가지 사항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초등학교 선생님의 인기 있는 선생님에 대해서 1위부터 6위가 나왔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인기 있는 선생님 1위가 공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고요, 공평한 선생님이야. 공부 잘하든 못하든 예쁘다 안 예쁘든 그냥 똑같은 제자로 그냥 취급해주는 선생님을 최고 인기 있는 선생님으로 25%가 답을 했어요. 두 번째는 뭐야? 따뜻하게 대해주는 선생님. 3위는 쉽게 가르치는 선생님. 4위는 유머 있는 선생님. 5위는 고민을 해결해주는 선생님. 6위는 솔직한 선생님. 이렇게 났는데 1위가 뭐야? 공평한 선생님이야. 우리 리더들은 모든 파트너에게 공평하게, 정말 편식을 갖자, 편애를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큰 2번은 좋은 인간관계 해치는 요소들 해가지고 이제 덱스터의 어떤 우리 나오는 시스템에 대한 관련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MBS에서 좀 언급이 잘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인간관계 해를 치는 요소들 해가지고 이건 ABO들에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묻지마 원칙이라는 게 있죠. 이게 나이, 출신교, 출신 지역, 종교, 학력, 재산, 정치를 묻지 마라. 왜 묻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바로 선입감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알게 되면 선입감이 생겨요. 이 선입감이 되면 편애를 하거나 편견을 갖게 돼요. 그럼 내 삶 도움도 안 돼요. 그래서 만일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는데 스폰서 나이가 궁금한 거야. 맨 처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나이 아니겠어요? 저 사람 몇 살 먹었을까 이게. 우리 스폰서 내가 보니까 나보다 좀 어린 것 같아. 그러니까 스폰서 나이가 몇인지 궁금한 거죠. 그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알아가지고 뭔 득이 되겠습니까 이게? 멘토십도 안 생겨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나이를 묻지 말라는 거죠. 출신교, 아니 학교
동창이면 어떠고 후배면 그 선배는 뭔 아니 나의 스폰은 내 후배야. 그 사업이 돼요? 이거 알아가지고 뭐 도움이 됩니까? 예? 출신적 나하고 같은 동양 사람이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 동양 사람이라도 다이아몬드 빨리 된다면 동양 사람 찾아다니게요? 아 출신기업 많이 내가 리크루팅 하면 다이아몬드 빨리 된다면 출신기업 해가지고 아예 뭐 아침도 저녁도 진치고 뭐 먹고 살고 거기서 지내지 뭐. 이게 그렇잖아. 이게 예. 종교 절대 가톨릭이든 불교든 기독교든 따지지 말아야 돼요. 설사 남녀 호랑결을 믿는다 하더라도 따지지 말고 우리는 다 치약비누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안 따지는 게 내 삶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종교 묻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저분이 기독교구나, 난 불교, 그냥 종교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 인정해주고 해주는 게 좋다. 학력, 중졸이 못 뜨고 대졸이 못 뜨고 대학원이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다 비누짝 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학력에 묻지 말라. 예. 우리는 정말 이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분들도 핀이 높은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예. 진짜 그래서 아메이가 이 참 좋은 비즈니스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에게 노력하고 꿈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재산이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때요. 정말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만난 건데 제가 보니까 지금 과거에는 우리 시절에는 그래도 기회가 있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도 기회가 있는데 요즘은 거의 기회가 없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죠? 아니면 뭐 진짜 뭐 로봇이나 개발할 수 있는 아주 그냥 1% 정도 천재들이나 부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아마 거의 다 이제는 AI나 로봇이 펀치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정말 웬만큼 공부해가지고는 이제 그 분야에서 우리가 인정받기 쉽지 않아요. 예.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한 30년 이상, 50년 이상 된 전통적인 어떤 이 고객이 확보된 그런 식당들, 맛집 이런 집들이나 되는데 그 집들도 다 2대, 3대, 4대들이 같이 일을 하더라고 보니까. 저도 이제 용인에 살면서 주변에 이제 맛집들을 많이 알거든요. 옛날에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가보면 전부 가족들이 다예요. 직주체자입니다. 이게. 가족들이 다 해요. 이제 손자들이 나와서 하고 할머니 앉아가지고 카운터 보고 다 해요. 그래서 화목하긴 해. 온 식구들이 온 3대 4대들이 그 주변에 다 살면서 같이 같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안 나가고. 근데 어디 뭐 자유롭게 여행하거나 그런 건 못해도 가족들이 화목하게 식구들끼리 돈을 버는 모습은 부럽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나머지 식당들을 몇 달에다가 문 닫고 하는 데 너무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영사업은 이제 쉽지 않다. 예. 근데 우리 사업은 생활 필수품을 취급하는 그런 비즈니스고, 그죠? 계속 신제품 계속 들어오게 되고, 또 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계속 탄생하잖아요, 그죠? 20세 되면 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또 회원 등록할 수 있는 거고, 전 뭐 제가 봤을 때는요, 이보다 더 나을 수는 없어. 그래서 이제 4월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 웰리스 랩이 이제 시작되고 그러면은 이제 의사들이 진단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처방할 수 있는 뉴트리를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에이비어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요즘 보면은 과거에 뭐 사업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도 다시 이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만난 이상 사업이 잘 되니 못되니 따지지 마시고요. 끝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늘 요거 두 번째, 여러분들 끝까지 어떤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그냥 하라. 10년 하고 20년 해가지고 내가 에메랄드만 돼도 연봉 1억 5천 이상 받는데 뭐가 여러분들 불만입니까? 그죠? 너무 비교하지 마시고 정말 열심히 하되 빨리 성공하면 좋겠지만 너무 서둘르지 마시고요.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 가지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떠나지 않도록 하면서 내 소비자 구축해 나가면서 10년, 20년, 30년 자자손손 물려줄 수 있는 이 비즈니스를 왜 이렇게 우리가 서두를까? 그죠? 전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요즘 뭐 이제 선거철이기 때문에 뭐 당 얘기하고 이거는 우리 애배들한테는 그렇게 적절하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으로 품고 다녀야지 이거 외부로 노출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하지마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뭘 하지 말아야 될까요? 조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조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사업이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음주에 관련된 부분인데 술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술은 먹어도 돼요. 이것도 음식이니까. 근데 사업자끼리 술 마시지 말자. 형제 이게. 근데 우리 싱킹빅 그룹에 술 마시지 않는 것이 이제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소한 다이아몬드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스폰서가 술 한잔 하면서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 김종사님이 이제 허용을 하신 것 같아요. 옛날엔 절대 술을 안 마시는 걸로 원칙을 했는데 다이아몬드 이상 정도 그룹을 이끌어가는 리더들 정도는 스폰서는 업라인들하고 가끔 소주 한 잔씩 하면서 속 있는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내가 지금 현재 핀이 이제 아직 그 성장 단계에 있다면요, 정말 이 술 마시고 사업하는 부분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사업자끼리 술을 마시다 보면은요, 스폰서가 안주가 돼버리고 형제굴이 안주가 되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나도 모르게 실수가 많이 나오죠. 그럼 멘토십이 끊어져요. 이게. 멘토십이 끊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평소에는 이렇게 잘 우리가 스폰서십이 생기고 멘토십 살아있는데 술 먹다가 혹시 내가 실수를 하게 되면은 저런 사람이 어떻게 다이아몬드 됐어? 뭐 이런 소리가 듣는다면은 그 사람의 어떤 영향력이 행사할 수가 없죠. 그러면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멘토십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멘토십이 끊어지면 누가 손해일까? 내가 손해야지 스폰서 손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술에 대해서는 정말 절제하면서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먹다 보면 절제력이 안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제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 도박. 도박이라 해봐야 무슨 고스톱 정도 치는 것이 문제되는 건 아닌데, 이 고스톱이나 이런 거조차도 파트너들끼리나 아니면 스폰서끼리나 형제구로 치는 것은 절대 이건 도움이 안 돼요. 팀워크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관계 개선하는데 아주 최대적이야. 하여간 이런 거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세 번째 돈 거래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외상 거래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게 왜냐면 이 돈 거래를 하게 되면은 돈만 잃는 게 아니라 사람도 잃고 돈 다 잃게 돼요. 아예 내가 누굴 파트너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아예 줄 생각하고 하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 절대 받을 생각을 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돈이 째니까 빌리는 건데, 그렇죠? 제대로 안 갚으면 어떻게 됐어요? 갈등이 생기겠죠. 제품도 내가 하나 빌려줬는데 분명히 치약을 10개 빌려줬는데 스폰서가 파트너한테 빌려줬어. 주겠지 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파트너 잊어버렸어. 그럼 달래기가 참 어렵죠. 근데 스폰서도 내가 치약 10개 준 게 있으니까 어느 날 비누 10개를 파트너한테 빌렸어. 왜? 이제 그거를 퉁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파트너는 스폰서 10개 비누를 빌려갔는데 안 주네? 그거 돈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요. 그룹 하나가 다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외상거래를 한다면 최소한 3일 안은 다 갚아야 된다. 메모 잘했다가 짜고 없이. 그것도 한 번이나 실수하게 되면은 그룹이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크로스라인. 뭔지 아시죠? 크로스라인. 여기 이제 돈 거래 외에 네 번째 여기 안 적어서 제가 말씀드린 크로스라인입니다. 자, 크로스라인은 건 뭐냐면 스폰서가 없는 상태에서 형제그룹끼리 교류하는 거예요. 크로스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나 만나면은 우리 성공합시다. 우리 다이아몬드 갑시다. 우리 날씨가 좋네요. 그런 얘기는 괜찮은데 니네 그룹이 이번에 SP가 몇 조 나왔냐? 뭐 이런 거 묻는다던가 아니면 요즘 니네 그룹에서 뭘 가르쳐 주냐? 뭐 이런 내용들 묻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돼요.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라인은 뭐 제가 더 이상 강조 안 해도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과격한 표현인지 몰라도 자살행위입니다. 이거. 절대 하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좋은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한 ABO들의 사업 활동 원칙 해가지고 ABO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5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에디피케이션 해가지고 칭찬과 격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이제 칭찬 격려는 제가 비소 칭찬 뭐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의 가치는 제품, 시스템, 스폰서, 파트너, 즉 이런 것들을 스폰서, 파트너, 시스템, 회사, 그 다음에 제품 이런 것들 많이 에디파이 프로모션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에디파이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프로모션 잘하고 에디파이 잘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디 빅터라는 그 크라운이 있어요. 미국에요. 아버지가 조이 빅터인데 이 조이 빅터는 덱스터 예거라든가 이 리치 디보스나 그 제이밴드 회장님 이분들 포함해서 11분이 최초로 뉴트럴라이트 디스트리뷰터 활동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조이 빅터라는 분이 있어요. 이 조이 빅터의 아들이 조디 빅터입니다. 그러니까 조이 빅터가 크라운이었거든요. 이 아들도 크라운이었어요. 이분이 25년 전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별명이 마크펜이에요. 그냥 우리 최저경영에서 미팅할 때 그냥 칠판에 막 쓰면서 그 펜을 조는 사람한테 탁 던지고 막 그냥 막 떼글떼글 흘러가면서 이렇게 강의했던 모습이 지금 기억에 살아오는데 그분이 이제 강조하고 갔던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결하라예요. 그룹원끼리 단결하라. 그래서 스폰서 중심으로 항상 모여라. 두 번째는 충성하라요. 로열티를 가져라. 어디에? 시스템에. 시스템이 곧 스폰서고 스폰서가 곧 시스템이죠. 그죠? 이 시스템에 충성하라 그랬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들? 아마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핀이 성장한다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와달 날이 와요. 두 번째는 이제 친교입니다. 어소시에이션. 사람들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감정 비즈니스다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업라인과 파트너 그리고 친교를 나눠라. 이걸 습관하라. 그러니까 뭘까? 업라인과 파트너 이것이 소통하라는 얘기예요. 소통. 이 소통이 없으면 고통이 온다. 관계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이 LS의 부분에서 이 소통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 소통이 안 되면 나 혼자 사업을 해야 되고 나 혼자 하다가 결국은 떠나게 돼요. 그래서 아메이가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소통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의 관계가 안 좋거나 파트너 관계가 안 좋거나 형제적 관계가 안 좋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죠. 이게 하루아침에 무슨 딱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2년, 3년, 5년, 10년, 30년 더 나아가서는 자자손손 할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좋은 인성을 가지고 주변 사람한테 좋은 팀워크로 같이 더불어 성공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의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시스템이 존재해야 돼요. 또 스폰서가 존재해야 돼요. 그룹 문화가 존재해야 돼요. 그렇죠? 절대 긍정이라는 어떤 그룹 문화가 또 필요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정을 쌓기 위해서는 친밀해지는 것부터 시작하라. 뭐 아주 쉬운 얘기지만은 친밀해지는 것이 누가 뭐 하기 싫은가요? 이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거는 서로 소통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했을 때 그 정신세계에 대해서 5가지 얘기했죠. 그 첫 번째 사랑을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다음에 두 번째 우정이 나왔잖아요. PT는 우정을 쌓아 나가게 되면 PT를 만들어준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이제 사람 만나면 저분이 제품을 잘 쓸까 아니면 저분 사업을 잘 할까 안 할까 이거부터 생각을 하잖아요.
우정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먼저 좋게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관계가 좋아진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생활 필수품을 이제 전달하고 쓰게 되고 또 우리 여행도 갔다는 얘기도 하게 되고 수입 들어오는 얘기도 하다 보면 우정이 쌓인 상태에서 그런 얘기가 되면은 그게 통하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이 사업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멀어지게 되고 오해받게 되고 거절당하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다양한 사람을 명단을 만들게 되면은 그런 게 좀 덜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이 시스템에 나온 내용이니까 우정을 쌓기 위해서 항상 친밀해지는 것부터 시작하라. 그래서 저도 요즘 저 주변 사람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취미생활도 하고 아니면 어떤 조직의 일원이 돼서 거기서 정말 같이 그냥 똑같은 일원으로서 친교부터 해요. 1년이 걸리더라고요. 1년 정도 지나야 친해져요. 한두 명, 몇 명 친해지면 그분들하고 이제 사업 얘기도 하게 되고 제품 얘기도 하게 되더라고. 근데 처음부터 그런 얘기 하게 되면은 벽을 딱 쌓기 때문에 어려워져요. 세 번째는 의사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자, 온라인 스폰서가 연결을 철저히 해라. 자, 이거 저는 이제 여러분들 스폰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폰서 다 계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형제그룹 리더로서 여러분들 꼭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게 온라인 스폰서하고 스폰서 관계를 정말 돈독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생명줄입니다. 이게 LOS라고 그러잖아요. LOS는 생명줄입니다. 아까도 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 사사람 가지고 이거 오해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아까 제시 스타일이라는 사람 예를 미국까지 들어가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무조건 여러분 잘 모르면 그냥 스폰서나 온라인 그냥 믿고 그냥 따라주면 좋습니다. 확실한 건 뭐냐면 스폰서나 온라인은 내 파트너가 다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것이 세월이 가면서 여러분들 성장하면서 아마 그런 의미를 깨닫는 순간 아마 더 좋은 팀원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싱킹빅 전체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면은 혼조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 열심히 하면 PT는 됩니다. 잘하면 사파이까지 돼요. 에메랄드 이상은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팀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룹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스폰서십이 있어야 됩니다. 시스템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또 한번 높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폰서에게 먼저 전화를 하라. 이건 예의를 갖추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스폰서가 파트너한테 전화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바로 바꿔야 됩니다. 내가 스폰서한테 전화하는 연습을 자꾸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스폰 돈 버는데 왜 우리도 밥도 한 번 안 사? 그런 사람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 10명 파트너한테 밥을 살 수 있죠. 살 수 있어요.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파트너가 만약에 100명의 파트너가 있다면 100명한테 다 사야 될 거 아니야. 자기도 스폰서 밥을 얻어 먹었으니까. 100명한테 계속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근데 나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스폰서, 또 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었을 때 스폰서한테 내가 전화도 드리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한번 제공한다면은 내 100명의 파트너들이 나한테 밥을 사지 않겠어요? 이게 이 아메이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아주 쉽게 사업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스폰서 중심에 모여야 전달이 한번 딱 하면 수백 명, 수천 명 쫙 전달되는 건데 파트너에 의존해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 수백 명, 수천 명은 어떻게 다 전달됩니까? 스폰서 중심에 모여야 합니다. 스폰서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폰서에게 항상 전화해서 사업 성장에 대한 이 사례도 아직 경험도 얘기하고 또 오늘 활동도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스폰서한테 보고하라는 내용은 차원 다릅니다. 보고하고는 다른 거 얘기해요. 예. 그래서 스폰서한테 먼저 전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또 스폰서와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어려워지게 되면 사업을 오래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것은 아까도 또 말씀 강조를 드립니다만 스폰서나 온라인들은
다 생각들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 그룹이 성장하게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그 믿음 하나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아마 어려움이 없이 이 그룹 안에서 여러분들 성장할 거라고 좀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 다음에 주 1회 정도는 상위 파운드 PT 이상 하고 상담을 하라. 왜냐하면 PT는 뭐 6번 유지하면 되는데 파운드 PT는 12번을 유지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직 그 그룹원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파운드 PT 이상 1차로 2차는 에메랄드한 다이아몬드 이상 달하고 상담하는 게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티베이션, 동기부여입니다. 파트너를 동기부여 시키는 것은 그들을 믿는 데서 시작된다. 파트너를 믿지 못하면 동기부여 시킬 수가 없어요. 또 스폰서를 믿지 못하면 동기부여 시킬 수가 없어요. 이 LOS에 굉장히 마지막 번에 이제 그 복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동기부여, 이것은 동기부여를 아무리 시켜준다 해도 신뢰가 없으면 동기부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묻지마 원칙 이런 거, 하지마 원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스폰서는 어찌 보면 거의 목회자 수준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진짜 신성하게 살아야 돼, 이게. 어디 가서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디 가서 정말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신뢰가 깨지게 되면은 영향력이 미치지 못해요. 네. 절제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가 과하게 말씀드리는지 모르는데, 하여간, 스폰서의 믿음은 뭘까요? 실력만 있다고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행위나 언행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신뢰 부분. 신뢰가 우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실력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경험도 쌓아야 돼. 그러면 100% 믿고 따르겠죠? 그럼 쫙쫙쫙 내려가면서 뎁스가 되는 거예요. 예. 이 모든 부분이 이 부분까지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 진짜 핀업이 될 거예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스폰서의 장점을 강화시켜주고 꿈이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줘라. 스폰서의 장점을, 그러니까 이건 뭐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스폰서는 파트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파트너는 스폰서의 장점이 있으면 장점을 부각시켜주고 단점이 있다면 나의 장점으로 스폰서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 바로 스폰서십입니다. 왜냐? 스폰서라고 해서 인간인데 완벽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분은 스폰서 단점을 파헤치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주 자기도 안 되고 그룹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자, 중요한 포인트. 스폰서의 장점이 있으면 그걸 조금 부각시켜서 그룹에 전파시켜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스폰서 이런 부분이 잘 잘못되어 있어. 전 단점이 있어. 그러면 나의 장점으로 커버시켜주고 내 가슴에 묻고 여러분 좋은 점만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에러스가 삽니다. 스폰서를 제외시킬 수는 없잖아.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남을 동기부여주고 내가 먼저 동기부여를 돼야 한다. 남을 동기부여 주기 전에 내가 먼저 동기부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끊임없이 노력하라. 끊임없이 고개를 하라. 예, 그렇죠? 끊임없이 고개를 하면서 책 읽고 미팅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CD 듣고 오디오 듣고 그냥 100% 제품 바꿔 쓰고 쇼더프라는 일을 계속 끊임없이 내가 하면서 동기부여를 받고 그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된다. 예. 그래야 핀업이 되고 그룹이 성장돼요. 이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고 리더가 영향력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인 욕구에 의해 동기부여가 된다. 기본적인 욕구는 뭘까요? 수입 많이 들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행 많이 가면 되고 그 다음에 건강해지면 돼요. 우리 사업은요, 돈 많이 들게 하면 돼. 이게 동기부여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행 많이 갔다 오면 핀업 됐다는 얘기겠죠? 그럼 동기부여 돼. 근데 건강까지 아주 좋아. 뉴트리에 좀 많이 먹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건강 좋아져. 그럼 동기부여 되는 거죠. 뭐 다른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항상 당신과 파트너의 꿈에 초점을 맞춰라. 파트너의 꿈에 초점을 맞춰야지. 내 욕심에 이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이기가 아니라 이타적이어야 된다. 모든 자본주의의 이 근본은 이기적이어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되는 건 내 중심이야. 근데 암의 비즈니스만큼은 반대야. 이타적이어야 돼. 파트너가 잘 돼야 돼. 남이 잘 돼야 돼. 그래서 윈윈하는 그런 비즈니스란 말이지. 그게 다른 사업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타적인 생각이라는 얘기는 뭘까? 남을 도움이 되도록, 남이 잘 되도록. You first. You first. 이런 마음이 우리 싱킹 그룹의 문화 중에 하나로 정착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훌륭한 모델을 당신 앞에 두고 모방하라. 여러분 스폰서나 업라인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라. 다른 타 그룹의 리더의 모델을 삼아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스폰서 업라인도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스폰서 업라인들을 모델로 삼고 하면 돼요. 왜? 핀업이 되어 있다면 그게 모델이 돼야 돼요. 다 여기 보면 크라운까지 가신 우리 김정상이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위에 스폰서에서 계속 핀업 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이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사업해나가면 되는 거야. 이게. 자, 5번째는 적극적인 홍보 프로모션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큰 미팅에 참여하면서 파트너를 홍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파트너를 홍보해주고 스폰서를 프로모션해주고 그 다음에 그 그룹을 프로모션하는 게 굉장히 너무 중요한 거죠. 비즈니스하고 시스템을 계속 프로모션하고 툴을 프로모션하는 거고 이게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복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이 복제 때문에 모든 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복제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이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의 근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복제의 원리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라 그랬죠. 이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올바른 사업 방식을 나의 개인적인 방식으로 왜곡하지 말아라. 이거 아주 유명한 거다. 내 복제의 올바른 원본이 돼야 된다. 내가 올바른 원본이 돼야 된다. 자, 복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LOS나 스폰서십이 중요한가? 스폰서의 영향력을 미쳤을 때 복제가 쉬워져요. 스폰서의 신뢰가 없거나 스폰서 실력이 없거나 스폰서가 어떤 뭐가 잘못됐으면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업은 복제가 돼야만이 결국은 인센티브가 구축되는 거고, 인센티브 구축돼야만이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제예요. 그래서 복제는 인센티브 구축에 있는 거죠. 인센티브 구축이 목적이야. 복제를 잘한다는 거예요. 복제를 잘해가지고 계속 뎁스가 된다는 얘기는 뭐야? 안정된 수입이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건강도, 여행도, 나눔도 함께 할 수 있어. 실천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자유가족 희망 보상이 이 복제의 원칙, 원리에 다 들어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의 최대의 삶의 추구는 바로 행복이죠. 삶의 추구는 행복인데 이 행복을 위해서는 인센티브 구축이 필요하고, 인센티브 구축을 위해서는 복제를 잘해야 되고, 복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많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다 갖춰진 리더에게 선물이다. 이런 부분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면서 오늘 MBS 강의 1시간 여러분 함께 했습니다. 필요한 거 하면 여러분들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다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이 일부는 제 경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시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안 받아들여도 돼요. 그러나 우리 카네기 인간관계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했고 덱스웨거의 어떤 시스템을 중심으로 제 경험을 사례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하실 부분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제 MBM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